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종착역인 속초 역사의 지하화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은 고성군 토성면으로 속초 역사를 이전하자고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강원 북부권에는 2개의 철도 핵심 노선이 들어섭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이어지는 여객 중심의 동서고속화철도, 그리고 강릉에서 양양, 속초를 지나 고성 제진역까지 연결되는 물류노선 동해 북부선입니다. 고성군이 기자회견을 통해 동서고속화철도의 종착역인 속초역을 기존의 속초시 노학동, 일명 소야벌이 아닌 고성군 토성면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서고속철과 동해 북부선을 서로 연결해 물류와 여객 환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사 건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초 소야벌 일대는 지하화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경우 물류철도 기능이 어렵고 향후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까지 철도가 이어질 경우 복선철도로 건설돼야 하는데 소야벌은 너무 좁다는 겁니다. 속초 역사가 지금 상태로 저렇게 가면 우리 속고향의 미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속초 역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고 확보된 공간이 있어야지만. 속초 지역에서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속초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와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명중 군수는 속초와 고성 양양은 설악권으로 사실상 경제 생활권이 통합돼 있다며 상생 발전의 마지막 미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그 경제적인 어떤 통합을 이룬 그 인근 군에다가 설치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속초시의 확장이자 고성군의 확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함 군수의 이런 제안에 속초시 지역사회는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규탄 성명서를 내고 속초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며 속초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속초시 소야벌 일대는 이미 물류 거점 지역으로서 속초시가 타당함을 인정받아 확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시 그 30년 수건 사업으로 결정된 국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동해 북부선 물류와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그 설계에서 나온 가장 유리한 고지가 소야벌이라고 확정된 것입니다. 속초 지역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속초 역사 지하화를 놓고 찬반 대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시민들 의견이 양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설악권 발전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속초와 고성 지역의 통합 논의부터 출발하면 논란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의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 원장의 채용 비리 의혹이 이 수사기관으로 공이 넘어갈 전망입니다. 핵심은 채용 과정에서 전 연구원장의 지시 여부인데 원장과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박영일 강원연구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40일.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16쪽 분량의 채용 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강원연구원에 통보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연구직 공개 채용 때 1차 전형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당시 실장 1명은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용 분야와 다른 전공을 한 후보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올 상반기 채용도 연구조정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다른 실장 1명과 도에서 파견된 당시 행정실장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채용 분야와 상관없는 전공자인 연구위원을 1차 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채용을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연구원 직원 3명에 대해선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연구직을 신규 채용할 때 관련 법령과 자체 규정을 준수하라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의 제기라든지 재심의가 다 완료가 되면 그 건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연구원 내부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빨리 종료하도록. 강원도 감사에서 밝힌 건 절차적 위법일 뿐 채용 비리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 채용의 핵심은 원장의 지시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원장과 내부 직원의 진술이 엇갈려 진위 여부 판단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박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시험위원을 선정했다는 입장이어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이번 주 중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출연기관에서 처음 일어난 채용 비리 의혹이 권익위에서 강원도에서 다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춘천 치유의 숲 조성부지 선정과 산림 매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춘천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춘천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동면 소양정수장에서 56번 국도를 따라 10여 분 남짓 가다 보면 도로 양쪽이 모두 야산입니다. 춘천시는 이 일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산림 쉼터 등을 만들어 도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이 일대 80헥타르의 산림에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과 산림 매입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당초 사업 예정 부지에 동면 감정리 야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춘천시장이 검토를 지시했고 최종 보고서에는 당초 1순위였던 거두리를 제치고 감정리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감정리 야산은 춘천시가 매입 중이었습니다. 매입 규모는 344헥타르, 93억 원 상당입니다. 모두 서울에 거주 중인 한 사람 소유였습니다. 정의당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춘천시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 분의 땅을 이렇게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됐어야 되는데 이 과장님, 산림과장님 말씀만 들어보면은 그냥 뭐 자주 찾아왔고 전화도 했고 가서 보니까 좋더라. 이게 다더라고요. 춘천시는 감정리 야산이 자연 환경 조건이 우수했고 평가 점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 소유의 산림을 더 넓히기 위한 산림 매입이었지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내에서 가깝게 위치하고 기존 시유지에 연접하여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춘천시 의원들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해명에도 의혹이 명확히 풀리지 않으면서 춘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영월군이 위탁 사업자인 젊은 달 Y파크 법인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봉래산 전망타워 디자인을 젊은 달 Y파크 관계자에게 맡겨 그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2019년 6월 개장해 지금까지 2년 동안 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영월 젊은 달 Y파크. 매출액 5분의 1인 1억 8천만 원만 순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순수익의 15%를 위탁자인 영월군에 낸다는 계약에 따라 최근 2,700만 원을 영월군에 냈습니다. 문제는 순수익 산정 방식입니다. 수익엔 미술관 입장료 외에 카페 매출 등이 포함되는지, 또 강릉에 있는 미술관 본점의 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적절한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10억 매출이 발생했는데 왜 순수익은 1억 8천밖에 안 되고 우리 군에 납부해야 될 돈은 2,700만 원밖에 안 되냐는 거죠. 특히 순수익의 85%가 법인 수익인데 법인 대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영월 Y파크를 둘러싼 갈등이 이곳 봉래산 전망타워 사업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영월군이 전망타워 외관 설계를 기존 공모 결과를 뒤집어가며 젊은 달 Y파크의 형상물을 디자인한 법인 대표의 남편 최모 씨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공모에서 1등을 한 업체에는 보상금 성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식적으로는 적격 업체가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현재 설계만 별도의 입찰에 붙여 최씨 디자인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은 최 교수라는 분을 쓰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군정 질문을 마쳤지만은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젊은 달 Y파크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영월 군수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월군은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통된 의견이 이걸로 설계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정한 두 개 업체 중에 그런 업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자를 선정 안 하는 거지. 젊은 달 Y파크에 이어 복례산 전망대까지 여야를 떠난 군 의원들의 동시다발적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영월군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피해를 겪은 북한강 접경 지역 주민과 군부대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민군관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는 화천댐에서 화천군과 2군단, 국가정보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과 홍수 피해 예방 민군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새로 설치한 관측 장비 시스템을 이용해 여름철 태풍을 가정한 모의 대응 훈련을 열고 앞으로 홍수 발생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력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혈세 낭비 추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번 추경은 최문순 도정 임기 막판에 일단 쓰고 보자식의 예산이라며 민주당 도당 의원들이 이번 예결위에서도 삭감시킨 예산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범이고미 돌봄센터 조형물과 레고랜드 준공식,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등 3대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로 활동하다가 파면된 원주시 공무원 2명이 17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원주시는 권승복 전 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과 이규삼 전 전공노 원주 지부장을 복직시켜 각각 명예노동정책협력관과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해 해직된 뒤 옥고를 치렀고 올해 1월 제정된 해직공무원 복직특별법에 따라 복직됐습니다. 도내에서 이번 특별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들을 포함해 7개 시군 10여 명입니다. 원주시가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원주시립미술관은 캠프롱 부진의 컨벤션 센터와 간부 숙소를 활용해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되며 원주시는 사전평가 통과로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해 오는 2023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미술관 인근에 잘 보존된 숲을 활용해 다양한 설치미술 작품을 배치하고 문화놀이터와 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태백시가 25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동서발전이 공동 최대 주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태백 시민도 출자할 수 있는 국내 1호 주민 참여형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입니다. 1단계 발전 용량은 43.2메가와트로 17,0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2, 3단계 사업도 2023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태백산 정상의 천재단이 일부 무너진 것이 확인돼 태백시가 긴급 보수에 나섭니다. 태백시는 지난 3월 폭 2m 정도가 무너진 천재단을 보수하기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3기로 구성된 천재단 중에 붕괴된 곳은 산 정상에 위치한 천왕단으로 동결과 해빙의 반복과 강풍에 의해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철원 군부대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국방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휴가를 통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격상이나 휴가 통제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군내 거리두기는 2단계로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부대에서는 장병들의 휴가가 병력의 20%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춘천 소양강댐 정상부에 낙석이 발생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소양강댐 정상부에서 낙석이 발생해 군도 2호선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 낙석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통행 제한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틀간 기록된 춘천 신부급 부근 누적 강수량은 61mm로 집계됐습니다.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패천 부지의 외부 비공개 매각 계획을 세운 뒤 친인척과 짜고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사들인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씨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안전건설과 소속이었던 A씨는 패천부지 매각계획 수립 업무 중 친인척 B씨와 짜고 5,600여만 원을 들여 B씨의 아내 명의로 패천부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에 수도권 기업 3곳이 이전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수도권 이전 기업 3곳이 시의 재정 지원 없이 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결정해 남춘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이 현재 61.5%에서 76.9%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3곳을 합쳐 모두 108억 원 정도입니다. 춘천시는 수도권 산업단지에 비해 5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부지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올 연말에는 분양률이 8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 성장산업 중 하나인 의료기기 분야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수 인재가 도내 기업에 취업해 기업과 학생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 내용은 협회 산하기업의 맞춤형 채용 수요 발굴과 직업계고 재학생의 온 오프라인 진로 체험 확대, 그리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원도 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와 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